동네 사람들, 회사 동료들 나만 마지막이었다. 아직도 모르세요? 미용실 원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분 말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부인만 모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비밀. 그런데 정작 저만 몰랐던 진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용실 원장의 의미심장한 한마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었죠. 12년째 다니던 단골 미용실이었어요. 원장님과는 거의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언니, 오늘 펌 좀 크게 해주세요. 남편이 웨이브 있는 머리 좋아한대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여전히 남편을 위해 꾸미는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의 표정이 묘했어요. 거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요? 남편분이. 원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원장님의 손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머리를 만지는 손은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계속 거울로 제 표정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언니, 무슨 말하고 싶은 거 있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계속 뭔가 말하려다 마시잖아요. 원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요즘 남편분이랑 사이 좋으세요? 네. 갑자기 왜요? 그냥 평범하죠. 10년 차 부부가 다 그렇잖아요. 평범하다. 원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뭔가 이상한 거라도 봤어요? 순간 원장님과 옆자리에서 커트하던 직원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주고받는 신호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부 사이는 항상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원장님의 목소리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 하고 일어서려는데 원장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사모님 혹시 남편분 요즘 늦게 들어오시는 날 많아요? 가끔 회식이나 야근 있으면 늦죠. 그게 왜요? 원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다들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언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미용실을 나오는 내내 원장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모른다니? 대체 뭘 모른다는 거지? 아직도 모르세요? 라는 질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 진우 씨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머리 했네. 예쁜데? 응. 펌했어. 잘 어울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으면 돼.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원장님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김진우 부인 아니야? 맞네. 불쌍하게. 맞아. 본인만 모르더라. 우리 동네에서 다들 봤는데.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다 참았어요. 대신 귀를 쫑긋 세웠죠.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태연하게 다니네. 쉬, 작게 말해. 들리겠어. 근데 진짜 신기해. 어떻게 혼자만 모를까? 다들 차마 말 못하는 거지. 말해주기도 애매하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미용실 원장님의 말,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알바생의 묘한 시선,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어색한 인사, 옆집 아줌마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돌아서는 모습. 설마,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동네 카페에서 느껴진 이상한 시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죠. 주문하려고 카운터에 섰는데 알바생이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네. 알바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여기도 와? 대담하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모르는 건가? 연기하는 건가? 모르는 것 같던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회사에서도 다 한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받으러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면서요.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알바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발요. 알바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모르셨어요? 진짜로? 뭘요? 남편분, 바람 피우시는 거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여기 동네 여자랑이요. 자주 같이 오셨어요. 이 카페에도. 뭐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손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둘러싼 소문. 카페를 나와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제일 먼저 남편의 회사 동료 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끔 회식 때 같이 만났던 사이였거든요. 언니, 나 수진이야. 혹시 시간 있어?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받은 정희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은데. 만나자. 오늘 저녁 어때? 그날 저녁 정희 언니와 미경 언니 두 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정희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언니,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정희 언니와 미경 언니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말해줄까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미경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우리가 알기론 작년 봄부터인 것 같아. 작년 봄이라고요? 그럼 벌써 1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정희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확신이 없었어. 그냥 의심만 했지. 근데 회식 때 너무 티가 나더라고. 특정 여자한테만 계속 말 걸고 옆자리에 앉으려 하고.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격리팀에 있는 박민지라는 애야. 35살이고. 미혼이야. 박민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회사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이름. 일 잘하는 후배가 있어. 박민지라고. 격리팀에서 에이스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죠. 그저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확실해요? 진짜 그 여자랑. 미경 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우리 남편이 찍은 건데. 휴대폰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회사 근처로 보이는 거리. 그리고 그곳을 함께 걷고 있는 남편과 낯선 여자.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는 젊어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한 달 전쯤. 더 있어요? 정희 언니가 자기 휴대폰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달 회식 때야. 2차 가서 노래방 간 날. 사진 속에서 남편과 그 여자는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이건 세 번째 사진에서는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함께 다니던 불륜녀. 더 알려줄게. 각오해. 정희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둘이 동네에서도 같이 다니더라. 우리 동네. 뭐라고요? 박민지가 너희 동네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대. 작년 여름쯤에. 그게 무슨. 너희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야. 아마 진우 씨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라고 그런 것 같아.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던 것. 주말에도 가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던 것. 너희 동네 사람들이 많이 봤대. 동네 카페에서도 같이 있는 거 봤다고 하더라. 마트에서도 공원에서도.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도 처음엔 너한테 말할까 고민했어. 근데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미경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회사에서 완전 공공연한 사이가 됐어. 점심도 항상 같이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심지어 출장도 같이 가. 출장요? 응. 지난달에 부산 출장 갔을 때도 같이 갔어. 회사에서 다들 알아. 둘이 같은 호텔에 묵었다는 것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달 부산 출장. 남편은 이틀 동안 연락도 잘 안 받았었죠. 피곤하다고 회의가 많다고 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거 말해줄까? 정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더 있어요? 그 여자가 너희 남편 자랑을 하고 다닌대. 회사에서. 자랑을요? 응. 자기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다정한지. 물론 이름은 안 되지만 다들 진우 씨인 거 알아. 그리고 미경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지가 SNS에도 올려. 물론 얼굴은 안 나오게 찍지만 내 남자, 우리 오빠 이런 식으로 태그하면서 다들 그게 진우 씨인 거 알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드러난 어색한 분위기. 다음 주 남편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직원 가족들도 초대되는 행사였죠. 남편은 처음엔 제가 가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냥 회사 행사일 뿐이야. 아니야. 나도 가고 싶어. 당신 회사 사람들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하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동료들이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 사모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그들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정 어린 그러면서도 어색한 시선. 홀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앉자. 우리 자리 저기야. 자리에 앉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자들이 대놓고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김진우 부인이구나. 불쌍하게. 온 회사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르고. 오늘 여기 왔는데 박민지도 있잖아. 어떡하려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홀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박민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갔어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도발적인 비웃는 듯한 미소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불편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여자만 보였어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박민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전 박민지예요.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진우 부장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부인분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분은 조용하고 집에만 계시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정반대예요. 활동적이고 밖에 나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부장님도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실례했어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부장님 부인께.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짓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수치심으로, 배신감으로. 나만 제외된 진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민지라는 사람 예의가 없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움찔했어요. 뭐? 아까 와서 인사하던데. 상사 부인한테 예의 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래. 원래 좀 활발한 애야.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나쁜 뜻이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 알아요. 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나만 바보같이 몰랐어요. 남편이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데? 누가 뭐라고 하긴요. 당신이 1년 넘게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다닌 거요. 같이 출장 가고 동네에서 데이트하고 회식 때마다 옆에 앉고. 그건 더 말해줄까요? 그 여자가 우리 동네 근처에 오피스텔 얻은 거. 당신이 거기 들락날락하는 거. 주말에도 거기 가는 거.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어요. 미용실 가면 원장이 알고, 동네 카페 가면 알바생이 알고, 마트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는 울먹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어요. 남편 믿는다고 우리 부부 사이 좋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 사이 당신은 다른 여자랑 떡볶이 먹고 영화 보고 공원 산책하고 다녔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후배였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 여자가 나보다 좋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수치심보다 먼저 찾아온 분노. 집에 도착해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추궁이었죠. 정확히 말해봐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봄쯤. 어떻게 시작됐어요? 회식 자리에서 민지가 집이 멀다고 해서 태워다 줬어. 그게 시작이었어. 태워다 주고 뭐 했는데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 근데 그게 한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다 그 여자 집에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저예요. 정말 최저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그건 언제 구한 거예요? 여름쯤. 민지가 원룸이 너무 좁다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어. 도와줬다고요? 돈도 됐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됐네요. 얼마요? 얼마나 됐어요? 전세 자금 일부. 얼마나요? 5천만 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집 살림비 줄이자고 하면서, 애들 학원비 아끼자고 하면서,
그 돈으로 불륜녀 집 얻어준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역겨워요. 저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역겨운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당신 후배들까지. 근데 나만 몰랐어요. 그건 내가 너무 조심했어. 내가 모르게. 조심했다고요? 동네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마트에서 장 보고 공원 산책하는 게 조심한 거예요? 거긴 내가 안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미쳤어요? 내가 안 간다고 다른 사람들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오늘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날 보는 눈빛 봤어요? 동정하고 비웃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혼자만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그 여자예요. 박민지. 오늘 나한테 당당하게 다가와서는 비웃듯이 인사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민지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지금 그 여자 편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10년. 그 세월이 뭐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사랑해요? 그 여자를? 남편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침묵을 끝내기로 한 아내의 선택.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제일 먼저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우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1년 넘게 회사 후배랑 만나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나만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증언해줄 사람들도 많고요. 그날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친한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아이들 학교 엄마들에게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부끄러운 건 저가 아니라 남편이니까요. 남편의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인사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 카페에도 마트에도 평소처럼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쳐다보는 대로 두었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1년 넘게요. 부끄러운 건 저가 아니라 제 남편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잘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부인 잘못 없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한 달 뒤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과 함께 부서 이동 조치가 내려졌어요. 박민지는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모으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끝냈으니까요. 나만 마지막이었다. 이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나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 그런데 정작 가장 알아야 할 사람만 모르는 상황.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지.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바람을 핀 사람, 거짓말을 한 사람, 두 사람을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당당해야 합니다. 침묵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어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침묵을 끝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